추석날 시간이 있어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저자의 당돌함을 접하고 사이다를 마신 듯 속이 후련한 책인데요. 누누 칼러의 아름답지 않을 권리입니다. 신체 사이즈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요즘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미의 기준 따위는 엿이나 먹어라고 나는 아름답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외침은 오히려 너무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저자 누누 칼러 NUNU 케일러 1981년 오스트리아 동북부 니어웨스터라이히주에서 태어나 빈에서 성장했고 대학에서 저널리즘과 영문학을 전공했네요. 2년간 정치 전문 언론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NGO 대변인을 거쳐 환경단체 디프레세 DIEPRESSE에서 근무했지만 자신의 활동 무대와 무관하게 젊고 생기발랄한 여성이면 누구나 그렇듯 한때 쇼핑 중독에 빠질 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책에서 그 여는 본인의 모습은 큰 키에 조금은 살집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너는 공부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일하고 듣고선 자신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후부터 외모에 집착하고 쇼핑 중독으로 보낸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 증세에 경험하고 그는 나의 외모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본인 같은 여성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사회 현상의 기본적 원인을 집중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침내 외모지상주의가 빚어낸 사회상을 신랄하게 분석하고 스스로 그대로도 너무나 훌륭한 자아를 찾아야 할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세상은 매일처럼 유혹의 덫이 입을 딱 벌리고 있지요. 누누의 친구들은 가끔씩 모여서 즐겁게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날도 친구 멜라가 찾아왔어요. 멜라는 누누가 매우 바빠 시간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새로 생긴 예쁜 청바지를 선물로 가져오는데요. 누누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죠. 쇼핑 중독에서 빠져나온 지가 며칠 안 되지만 예쁜 청바지를 보니 활짝 웃으며 반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청바지는 좀 끼긴 했지만 어쨌든 입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바지에 몸을 억지로 끼워 넣는 모습을 보고 멜라가 누누, 너무 껴서 조금 있으면 금방 터져나가겠다 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누누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허리를 졸라매고 식사량을 조금만 줄인다면 잘 맞을 것 같아 쇼핑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3. 아침이면 바지가 맞을 거야. 그러나 상황은 결국 극으로 치닫고 말았어요. 엉덩이의 둘레를 5cm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침대에 누워 엉덩이와 배를 붙이고 최대한 납작하게 만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누누는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몸은 저녁보다 아침에 훨씬 더 날씬하다는 말을 상기했습니다. 그래, 아침엔 가능할지도 몰라. 아침에 입어보기로 하고 잠에 들었죠. 내일 식전에 입어보면 청바지가 엉덩이를 통과할지도 몰라. 저녁엔 내가 지쳐서 내 몸이 퉁퉁 부은 상태일 거야. 그러나 바람과 달리 아침에도 청바지는 아랑곳 늘어나 주지 않았고 어제와 같이 정강이가 꽉 끼어서 걸음을 옮길 수 없이 불편했죠. 청바지를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싶었지만 청바지가 너무 예쁜 게 문제였어요. 억지로 워싱 포인트를 추가한 바지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물바랜 파란색 팬츠였으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완벽했어요. 청바지를 원망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번 생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은 누누는 청바지 하나로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 쓸쓸하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못생기고 뚱뚱하게 살이 더 찐 거니? 난 진짜 구제불능인지도 몰라. 작년만 해도 친구 멜랑과 바지 사이즈가 같았는데 지금은 멜랑이 준 팬츠가 안 맞잖아. 라고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세상이 가르쳐준 익숙한 프로그램들을 떠올렸습니다. 바지가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든 살을 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내고야 말 거야. 청바지를 욕실문에 걸어두기로 맘먹은 후 매일 아침 보면 느슨해지려는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반년만 버티고 식단을 조절하면 저 예쁜 청바지를 입을 수 있을지도 몰라.
청바지를 입고 짜잔하고 나타나면 멜라는 다시는 나를 조롱하지 못하고 모두가 눈부신 내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질 거야. 신발도 굽이 높은 부츠가 좋겠어. 또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매치하면 아마도 헐리우드 여배우 파라포셋 페러 포시처럼 보이지 않을까? 4. 아름답지 않을 권리.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일은 밀리고 생각보다 다이어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그날의 희망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처절히 확인하고 맙니다. 실체의 적나라한 자아 비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성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자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고 다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 옷 사이즈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들을 입겠다고 결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내가 멜라보다 뚱뚱하든 말랐든 그게 뭔 상관이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야당 법석을 떨고 있니? 오늘 내 모습은 어제랑 그 쟤랑 별반 다를 바도 없잖아. 이놈의 팬츠 따위를 입어보기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잖아. 지금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는 바지에 대한 내 반응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몸에 맞지도 않은 청바지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몸에 대한 부정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작가는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실제 외모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잠재적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5. 외모도 경쟁력이란 헛소리는 집어치우자. 책은 우리 사회가 자기 거부를 오히려 부추기며 조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몸에 대한 증오심이나 거부감 속에 예뻐지고 싶은 보통의 감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가 너무 뚱뚱한 것 같다고 말할 때 그 뒤에는 아무래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의식 같은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에 순응하며 자기 자신을 접목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 비난은 멈추어야 합니다. 몸이 부하거나 얼굴색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의식의 흐름이 다시금 사회의 비판과 페밀리즘으로 흘렀죠. 괴롭겠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날 뚱뚱하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내 몸매가 여배우 같아야 한다고 누가 감히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무기들을 무수히 만들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인구가 매일 먹고 사는 식품보다 뚱뚱보를 해제한다는 약품값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미모에 게으른 여성들을 공격하는 총알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그 총알들은 무자비하게 말합니다. 여자라면 당연히 못생긴 것을 미안해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많은 여성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책의 결론에서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성들은 스스로 나를 공격하는 사회적인 총알에 합세하고 있지요. 그러한 자기 비하는 날씬하기만 하면 나도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야. 난 점만 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갈 거야 라는 착각과 환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날씬하다 예쁘다의 기준이 뭔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 질문들 뒤에는 처참한 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은 결국 자신에 대한 혐오와 무기력으로 이어진다고. 남는 건 오직 난 뚱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자기 비하와 좌절로 이어질 뿐. 그 이유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심하게는 자신을 배신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누누칼러는 조금 더 완벽을 추구하는 외적 지향과 결별하고 누가 뭐라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본인처럼 자신감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아이러브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무엇보다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책은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작가의 고해성사이기도 합니다.